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신한국 가정국에서 2세 축복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정적으로 참부모님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통일가의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진짜 참부모님 앞에 희망의 존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부모님 앞에 희망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효정의 꿈이라는 주제로 함께 또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은 참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모로서 가지는 소망입니다. 부모로서 세상의 모든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참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가지셨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까요? 아니면은 불행하게 사는 걸 바랄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늘 부모님께서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다 해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통해서 참된 가정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두 번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중심하고 이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참 부모님께서는 그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축복이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축복 워크북 중에서 우리 가족 그리고 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는 서문대학교 통일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은 2004년부터 이제 헌신 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청년학생국에서 중고등학생, 성화들을 교육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도교육국을 거쳐서 지금 가정국에서 축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은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2005년 8월 달에 받아서 이제 13년이 됐습니다. 옆에 이 사진이 가족 사진입니다. 교차교체 축복을 받아서 우리 와이프는 일본 사람입니다. 스유쿠보 타미 상입니다.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돌이 됩니다. 아기가 딸 같아요? 아니면 아들 같아요?
딸로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세 딸의 아빠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어때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행복해 보이죠?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냥 화목한 가족의 사진으로 보이는데 저에겐 이 사진을 바라볼 때 남다른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사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축복을 받을 때는 2005년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통일가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복을 늦게 받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을 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선배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까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정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정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성 드릴 때 어떤 거를 해요? 네, 훈독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거 있죠? 경배, 경배 정성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정성들을 많이 드렸어요. 경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훈독회도 하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신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축복을 준비하고 부모님의 소개로 이렇게 이제 대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모 외친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와이프를 소개받고 축복받기 한 3개월 정도 전에 만나서 한 3번인가 이제 만나고 난 뒤에 축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잘 드리고 헌신 생활도 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준비를 잘해서 축복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정성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들을 돌아보고 그때 내가 정성 들였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 정성의 방향이 어쩌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선배들은 축복을 받기 위한 정성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냐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네가 정성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성을 들였어요.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 중에서 나랑 제일 안 맞는 사람, 나랑 성적이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참 부모님께서는 반대로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그 기준으로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학번 중에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 저 사람이랑 축복을 받아도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축복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사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하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를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갖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으로 나는 누구랑 받아도 상관없어, 누구랑 받아도 나는 감사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준비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행착오들을 거치고 지금에 와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그 과정들을 넘어가면서 와이프와 더 사이가 좋아지고 지금은 이렇게 딸 셋을 둔 아빠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참부모님 말씀을 보면 통일교회 이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출발도 가정이요, 결론도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과 축복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개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회에서 바라볼 때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개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도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일교회 신앙을 안 하고 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내가 만약에 통일교 신앙을 안 하고 있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건가요? 우리 저기 친구, 네네.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걸 보고 결혼하겠어요? 성격, 성격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외모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다른 친구, 이해됩니까? 통역되고 있어요? 결혼할 때 어떤 걸 보겠습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네. 결혼할 때 배우자를 찾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상대를 찾을 것 같아요? 네, 신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 전제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 뭐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뭐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통일교에서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참사랑을 훈련받고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참사랑이 커져서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결혼과 축복이 다른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축복을 받고 처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개인으로 바라봤습니다. 나 중심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살아온 가족을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처음에 저를 만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와이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가족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족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로부터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생일 선물로 받은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축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축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제일 아침 제가 출근할 때
제일 먼저 축하해 주신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건 아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16글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6글자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메시지를 받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 아버지가 내 생일인데 메시지를 보냈어.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6글자 딱 보내고 끝났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저희 아버지는 좀 독특한 분이셔서 그것만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독특한 분이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우리 다른 친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어 되는 분, 한국 사람? 네, 한국어 돼요? 아버지로부터 생일날 축하 메시지를 받았어. 근데 생일 축하한다. 6글자가 끝이야. 느낌이 어떨까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보통은 이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이 친구 아버지랑 비슷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3, 40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서툴렀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도 무뚝뚝하기로 가장 유명한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3, 40년 동안 옛날에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식구들에게는 정말 자상하고 이렇게 위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분인데 유독 가족에게만 표현을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 이모티콘도 없어요. 하트 뿅뿅도 없고 그냥 6글자 이렇게 딱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너무 의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1년 전에도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3글자였습니다. 축 생일 이렇게 3글자 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표현하는 게 서툽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만나서 가장 많이 싸운 게 당신은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요? 라는 것이 와이프의 잔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뚝뚝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엄청 노력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이프한테는 꼭 전화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였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보기에는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 남편을 만났어 어떨 것 같아요? 저기 네, 영 아니죠. 네. 와이프는 그런 남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와이프의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엄마랑 너무 가까워요.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보지 못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보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와이프는 처음에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가정을 이해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와이프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집의 문화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와이프의 집에 가서 와이프가 성장해온 그 과정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내가 노력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진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더 노력을 하고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3명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개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훈련이 잘 될 때 상대를 만났을 때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나눠드릴 건데요. 나눠주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우리 가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총 8개, 9개의 워크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가족을 위한 엑스맨 내기는 이제 가족 안에서 내가 참사랑을 실천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먼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고 내가 안 모르게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할 것인지를 적고 그것을 기간을 두고 실천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 가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관계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깊은 관계, 얕은 관계,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랑은 어떻게 보면 깊은 관계였습니다. 제가 공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보고 공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랑은 좋은 관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많은 것을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생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얕은 관계, 그리고 형하고는 아주 나쁜 관계였습니다. 청소년 때는 우리 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이 맨날 그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제 용돈도 뺏어가고 제 옷도 엄청 입고 그러니까 형과는 상당히 나쁜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형과도 좋은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네요. 혹시 여러 가지가 안 들어오네요. 이제 나는 화면을 켜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되십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 장.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하고 우리 부모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나의 형제들과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함께 해볼 그 워크시트 중에 하나는 그 가족 규칙 알아보기라는 겁니다. 그 각 가족마다 그 가족의 고유한 문화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워크시트를 좀 나눠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규칙들을 적고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우리 워크시트 나눠줄 수 있나요, 스태프들? 네. 이거 나눠줄 수 있을까요?
워크시트가 6개 언어로 되어 있어서요. 네네. 그 패밀리 리더분들이 어떤 네네. 언어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서 여기 앞에서 가져가시면 네네네. 앞에 나와서 워크시트를 한 장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어가 일본어, 영어, 한국어, 페르시아어, 스파니쉬,